네, 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이 1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정치는 할 일을 못하고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마저 넘길 경우 이런 국가 운영체제의 마비 상태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8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심판 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중단됩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 헌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후임 재판관 2명을 곧바로 임명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순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몫의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한 이후에야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해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반발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선 구인 체제로 완성된 헌재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는 이미 해소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식물 헌재가 지속될 경우 탄핵 심판은 180일 내에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든 인용이든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탄핵 선고를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장사가 이보다 어려울 수 없다는 아우성이 큽니다. 높은 환율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 사람들이 차벽과 집회 참가자들을 피해 겨우 거리를 오갑니다. 근처에서 기념품 샵을 운영하는 김윤성 씨는 봄이 찾아온 걸 체감하지 못합니다. 계엄령하고 그 다음 날부터 거의 반의 반토막 났거든요. 보통 3, 4, 5월 달로 벌고 1년은 그걸로 보통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은 사실상 장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팀 갖고 막 그럴 때도 나오고 월세 메꾸기도 힘들 정도로 한 3달 넘게 이쪽에서 시위하는 걸 아니까 이쪽에 아예 애초에 안 다니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로 급락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겨울이 지나며 소폭 살아나는 듯했지만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는 더 나빠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또 다른 축인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총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한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선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1,500원에 육박하게 올랐다 그나마 안정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은 헌재 변론 종결 후에도 지연되는 선고에다 관세 후폭풍까지 겹쳐 다시 1,47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해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저성장 상태인데요. 예전처럼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회복하는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심리로 돌아간다는 경제가 각종 불확실성의 직면에 멈춰선 사이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탄핵 선고를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건 사회 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일부 남미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 외교와 경제가 멈추고 사회 분열이 계속되는 지금이야말로 브라질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 주장하고 군대를 의회에 난입시키고 극렬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며 택한 결정입니다. 후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고작 일주일 뒤 수천 명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대법원과 대통령궁, 의회를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았고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참하면서 사회는 극명하게 반으로 갈렸습니다. 외교 수싸움도 복잡해지면서 보우소나루는 전 세계 보수 지도자들과 룰라는 진보 지도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보우소나루와 지지 세력은 전 국민이 지켜본 장면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They accuse me I wanted to stage a coup in 2022 and 2023. The capital there, January 8th here, are coupists. That doesn't make sense. 2년의 수사 끝에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혐의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ão há então dúvidas que a Procuradoria apontou elementos mais do que suficientes, indícios razoáveis e suficientes de autoria e justa causa para o recebimento da denúncia contra. 하지만 그러는 동안 불안해진 정세는 브라질 경제와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해알화는 약세를 이어갔고 증시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시민들 역시 한 목소리로 헌재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저녁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도 뒤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는 매일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결국 선거가 4월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런 손팻말 그리고 구호가 눈에 많이 띄고 또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시민들이요. 혹시 아주 늦은 오후 후에라도 늦게라도 선고일이 지정되진 않을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조유빈 씨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 조유빈 씨입니다. 저희 오늘 한 오후 3시쯤부터 나와 계셨다고 하셨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결국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갔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나왔었어가지고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선고 길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왔는데 결국 안 나왔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인 건가요? 오늘 아침 수업 갔다가 이제 오후에 바로 광장으로 왔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데 좀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지치진 않으세요? 사실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라든지 집회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제가 공부라도 더 하고 알바라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허투루 낭비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헌재가 조속히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요. 여기 모여있는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네, 이자연 기자가 다른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오늘로 116일째고요. 헌재 시간으로 넘어온 지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마지막 변론 이후로 헌법재판소는 역대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고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날에는 집에서 지켜봤는데 이후 상황을 보니까 불안하고 또 조급해져서 이제야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가결되고 그럴 때는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봤었고, 구속 취소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좀 많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나가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불안한 거를 떠나서 막 화가 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기다림에 지쳐서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폭언을 하고 카톡에 너 간첩이냐 자꾸 이제. 네, 조금 전 시민분 말씀 들었지만 선고가 늦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약간 떨어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국역 사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 광화문과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4월 선고가 현실화가 되면서 결국 이런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선고가 나면 갈등은 더 심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서 온갖 추측과 또 음모론만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